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후회했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안한 것이 없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남편은 예전에 같은 회사 동료였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이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아 했어요. 아마 자신의 아들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일을 의뢰하거나 남편을 돌볼 때 제가 아닌 것에 화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결혼을 할 때에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던 참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로는 제 입장을 많이 바꿔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을 내조하며 집에서 챙기라고 하셨죠. 한두 번 말할 것도 아니에요. 때마다 저를 달달 겪으셨거나 내가 남편을 잘 챙겨야 우리 아들이 승진도 하고 그러지. 아니야, 내가 매번 밖으로 싸돌아 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승진도 못하고 그래. 어머니 요즘 세상이 무슨 내조해? 그리고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 하나 챙기기도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남편을 어떻게 챙겨요? 제가 남편을 챙기면 어떡해요? 얘를 좀 봐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이 더 편하게 직장 생활할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 자식이야, 결혼하면 끝이지만 남편은 평생 같이 살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자식이야, 저와 피가 섞이거나 미루나 연결되어 있어도 남편은 나이를 먹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내로서는 남편을 챙기라는 말에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있을까요? 그냥 뛰어든 죽자사자는 될 일이 아니지 않나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이겨 못할 말다툼을 거셨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잘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저만 들들 쉬었다고요. 처음에는 참견했지만 제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받아쳤어요. 그래도 매번 남편을 챙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참았지만 더 이상 반복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갈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선배들이 해외 파견 기회가 좋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해외 파견은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일이라 승진도 쭉쭉 된다고 해서 다들 지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으로 가면 일도 많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일은 없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이랑 비슷해요. 거기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고 승진 기회도 많이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해외 파견에 관심 있는 동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애가 있으니 당연히 해당되는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해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요. 해외로 가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3년에서 5년 동안 가는 것이라면 같이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거의 1년 또는 2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해외로 가게 될지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오더니 해외 파견을 신청했다고 말했는데 해볼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해외 파견 올라간 건 알지요? 그건 다 남편이 신청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아마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왜 신청한 건가요? 함께 알려줄 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쩌고 그리고 나랑 상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청했다고 통보만 하면 되는 거야? 당장 가서 안 한다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 어차피 지금 내가 애를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장모님이 챙겨주시고 계시잖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해외 파견 가면 승진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건 알아. 근데 지금 승진이 중요해.
가족이 생리하게 생겼는데 거기 있으면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학부모 수업도 있다고 들었어. 그때마다 혼자 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해외에 있을 뿐이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지금 잠깐 떨어지는 게 나을 거야. 아이가 더 크면 힘들 것 같아. 아니야, 난 싫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승진 가능한데 왜 해외 파견까지 나가서 빨리 신청해야 해요? 만약에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정도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 아무 말 없이 해외 파견을 신청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반대하는 제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서도 들으셨는지 제게 연락하셨다고 해서 아들에게 해외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거기 가면 승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던데 너는 왜 자기 남편 한 길을 막느냐고? 너보다 내 남편이 잘 되는 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어머니, 언제 남편 앞길을 막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잘 되면 당연히 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멋대로 왜 마음이 아플까요? 그럼 우리 아들이 해외로 나가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나는 너의 발목을 잡지 않고 돕는 게 맞아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승지할 수 있어요. 나는 현재 둘째 아이가 있지만 해외로 이사를 가겠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너가 따라와서 나를 좋아하면서 아들을 돌볼 수 있어. 요즘에는 어린이 교육 때문에 일찍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지만 왜 아이를 소홀히 하느냐고 생각해? 너가 따라오면 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어느 순간 시어머니는 남편이 해외 파견에 대해 언급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가서 아이를 돌볼 것을 말한 거야. 솔직히 학교 교육에 집중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과 함께 가볼 수 있는지도 알아봤지만 이미 지원이 마감됐다고 말했어. 그리고 남편의 해외 파견이 확정되었어요. 만약 여기서 남편을 따라가게 된다면 해외 파견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야 했어요.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것부터가 막막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에 남게 되었고 남편만이 파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해외로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번만은 이해해 주길 바라며 부탁했어요. 남편은 승진하면 우리 가족에게도 좋을 터이니 이해했고 해외로 가지 않게 허락해 줬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몇 달 동안만 할 수 없었어요. 최소 1년은 해외에 머물러야 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1년 이상은 못했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압박하더라도 보내는 건 하는데 1년 이상은 안 된다. 1년만 있다가 오는 게 당연하고 나도 해외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 성진이 하라고 가려는 거니까 남편도 1년 정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더라. 그래서 나도 1년만 잘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어머니죠. 시어머니는 제가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으셨어요. 어느 날은 저를 불러다가 같이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짐 정리하고 우리 아들 따라서 같이 해외로 다녀와라.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저를 안 가요. 남편이 거기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밖에 안 된다. 같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 없거든요 라고 시작한 부분은 문맥상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외했습니다. 문장의 흐름을 감안하여 문법적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너는 남편 걱정도 안 하는데 거기에서 밥을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텐데 남편이 애도 아니고 뭐가 걱정인데? 솔직히 해외 파견 가는 것도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아들 혼자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다들 따라 나가려고 안 하는데 너는 애가 왜 그러냐? 그분들은 회사를 안 다니나 봐에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요. 제가 시어머니 말에 따박따박 대답을 했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시어머니도 더 이상 받아치지 못하니 얼굴만 뻘겋게 돼서 씩씩하게 대답하더니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는 날이 돼서 우리도 휴가를 내고 아이와 함께 남편을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도 귀엽고 따라 나오셨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결혼을 잘못 시켜서 외국에서 외롭게 살게 만들었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는 공항이에요. 그만하세요. 내가 같이 가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혼자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냐.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힐끔힐끔 보고 지나가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남편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 나가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묘하게 집이 지저분하게 보이고 구조도 바뀐 것 같아 보였지만 뭔가 이상해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은 다 열려 있었고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경찰에 연락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일단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해야 할까 고민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옷가지들을 너희 집으로 대신 보내놓았다. 대충 하고 넘어가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 옷들을 꺼내서 남편이 해외 파견 중인 곳으로 보낸 거였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안 가겠다고 한 게 그토록 꼴 보기 싫어졌나 봐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제 옷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보내다니? 어서 오세요. 당신이 안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란을 피우길래 당신의 옷을 보내드렸어. 가라고 하면 갈 것이지. 그리고 남편과 헤어져 살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어디 어린 부부가 새파랗게 따로 사는 거지? 계속 헤어져만 있지도 않고. 겨우 1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남편을 해외 파견시키는 걸 동의하셨다고 하시던데.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왜 우리 아들을 데려와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 말도 없이 제 옷을 가져다가 남편에게 보낸 시어머니와 대형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남편과 함께 할 때도 시어머니와 대판 싸움 얘기를 해주며 이후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당신 집으로 내 갈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면 돼. 어머님이 마음대로 보내신 거니까. 아, 그게 당신 것이었구나. 아까 내게 택배가 온다고 하던데 내가 주문한 건 없는데 싶었거든. 그래서 당신이 나 먹으라고 반찬을 벌써 보낸다고 했잖아. 어머니 나 없을 때 우리 집에 들어가서 뭘 하시는지 알아? 나 오기 전까지 어머니랑 연락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고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 남편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말해줬어요. 안 왔어요. 본인도 본인의 어머니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 냉전을 유지하고 있긴 했지만 남편은 항상 챙겨주셨어요. 아마도 남편이신지라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국에 있는 것처럼 연락은 잘 됐어요. 전화 통화도 자주 했거든요. 남촌이 해외 파견을 나간 후 6개월째 되는데 승진 명단이 올라왔어요. 아마도 같이 있으니 승진 대상자가 공지되거나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줬겠죠. 당신이 승진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회사의 공지사항으로 승진 대상자가 나왔는데 당신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1년 정도 있다가 한국 가서 승진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몇 개월만 버티면 다시 합칠 거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빨리 당신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남편이 해외로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승진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빨리 합쳐서 살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은 남편의 승진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남편은 승진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할 일이 많아져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되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처음에는 하루 뒤 정도에는 그래도 연락이 왔었는데 어떨 때는 며칠씩 지나도 저한테 연락이 하지 않더라도 바쁜가 싶은 마음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회사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우리 팀 동료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여자가 만나는 사람이 다른 부서 직원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내에서 바람이 난 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죠. 같은 팀 동료를 보니까 나는 동료를 달래느라 제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건드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계속해서 회사 업무가 바빠서 연락이 안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돈을 너무 예쁘게 쓴다며 생활비를 줄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못 보던 새 옷을 입고 멋을 내며 다니기 시작한 거야.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 행동이 다 바람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하잖아.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동료 직원의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듣는데 우리 남편이 비슷한 분들이에요. 연락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언젠가부터 못 보던 옷들이 늘어났거나 10시간 동안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 제가 안 산 옷을 입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 옷 뭐야? 내가 산 게 아닌데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 이번에 사람들이 다 같이 쇼핑몰 가자고 하길래 다녀왔었거든요. 당신, 일이야? 옷 사는 거 귀찮아서 매번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사다 줬었지? 아, 여기에는 챙겨주는 당신이 없네. 옷을 보니 사게 되네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철이 들었나 봤어요. 하지만 직장 동료에게 말을 듣더니 예전 남편과 어떤 얘기가 떠올라서 남편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은 꾸미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에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거죠. 그때마다 남편은 귀찮거나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열망하는 마음으로 남편 옆에 있고 싶어 하는데 제 의심으로 인해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의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해서 그때 우리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이혼하자는 거지? 시야 넓어졌더니 다시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떨어져 산 게 오래됐나 당신한테 감정도 없어졌으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게 감정 없어졌다고 이혼하자는 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내가 아빠로서 돈 버는 기기였지만 갑자기 남편이 이혼 선언을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했어. 남편이 갑자기 연락 오더라고. 뭐라고 해? 이혼하자고 한다던데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진작에 우리 아들 잘 챙겨주라고 했잖아. 내가 이런 거. 그리고 난 내가 나한테 하는 꼬라지를 받기 싫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내 탓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내가 잘했어. 다른 여자가 눈에 띌 수 있으나 남자는 여자를 여기나 저기나 좋아할 수 있어. 지금부터 잘 챙겨주든가 해달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고 해서 확실히 이혼을 결정한 것 같아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 그러나 상담을 받으러 가니 마음이 갈팡질팡해지고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도 느껴지는데 변호사가 살짝 입을 열라고 하시면서 어렵게 얘기하셨어요. 이혼 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할 때도 있고 일정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 상간녀 소송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이혼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같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이혼을 하길 원하는 경우엔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직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당연히 상관이 소송을 하시다가 부부 사이가 다시 원활해지는 경우도 있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관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축만 있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니 바람을 낸 증거는 확실한데 남편이 사는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시다면 유부남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과 두 분 사이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금전적 치료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휴가를 써보지 않았던 돈을 들여서 해외에 있는 그 남자의 집으로 향할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급하게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살았던 집에서 함께 살림을 꾸렸어요.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화려하게 잘 찍었는지 눈이 부시게 놀랐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서 그 사진들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확인했어요. 이름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상대방을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떠나게 되었어요. 속도 모르고 내조 얘기를 꺼내셨다. 내조는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해야 우리 아들도 마음을 고쳐먹지. 남편이 바람난 마당에 무슨 내조 얘기를 꺼내나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말이 고운 게 안 나갔죠. 저한테 내조시키지 마시고요. 내조하고 싶은 어머님이 서 챙겨주세요. 뭐, 내가 해주는 게 내가 주어야 내가 해주어야 내가 좋은 거지. 너는 이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제가 무슨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요?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어머님이 해외에 가셔서 남편 밥해 먹이면 되잖아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마당에 제가 남편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이며 말을 하니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그냥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그렇게 챙기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뭐 하러 같이 사냐. 남편도 당신보다는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짜증을 들이니 저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비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왜 너네 부부 일이야? 우리 아들은 이미 일인데. 그리고 어차피 너는 벌써 우리 아들 눈 밖에 나갔어. 어머님, 아들도 제 눈 밖에 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알아서 모르는 척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비웃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그런 척하며 빵빵하게 비아냥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대가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전에 내가 스스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마구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상간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단지 바람날 정도만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들이 만나는 그 아이가 너보다 좋은 대학에 갔다니 이제는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로 알려져 있더라. 그 여자도 잠깐 해외에 나와서 있던 거였는데 둘이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어. 2년 뒤가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더라. 너랑은 비교도 안 된다.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왜 만나러 오는 거야? 어머님이 실수를 한 게 분명하겠지. 그 여자도 이상한 남편을 만나서 이혼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도 빨리 이혼해. 우리 아들 발목을 잡지 말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곤장을 뱅기 생각해도 벌써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을 망친 게 뭔가요? 근데 그 여자도 참 대단하네요. 제가 조금 싸움을 걸었더니 무슨 자랑할 만한 얘기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입이 튀어나오는 듯 신나서 상류층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 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시어머니가 도움을 주더라고요. 이날 시어머니 덕분에 상간녀가 어느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지까지 알게 됐죠. 그 여자에 대해서 열심히 찾는데 그 여자도 유부였어. 남편이 같은 대학 여자만 연수가 이런 이유로 해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이혼을 했을 수도 있으니 저는 상간녀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김지 씨랑 아직 결혼 생활 하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혼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작성한 내용, 다툼 없이 전화해도 괜찮겠는데요. 저의 아내 관련 사항인가요? 아니죠. 아내가 지금 해외에 계셨죠. 거기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모습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척하신 것 같아서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려고요. 괜찮으시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실래요?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있어서요. 확인하셔서 그쪽 아내분이라면 제가 신뢰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상대방 남편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아마 그의 아내가 맞다는 것으로 인한 반응이겠죠. 상대방은 무언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밝혔습니다. 제가 왜 상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모르셨군요.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찾아보니 대학교 때 수업을 듣고 결혼도 했던 것처럼 보여서 혹시 이혼한 상태인가 싶어 연락드린 거였어요. 제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요즘 들어 한국에 들어오는 빈도가 줄어들어서 많이 바빴는데 정말 짐작도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폭탄을 던지고 나서 그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놓고 쓰면 명예훼손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묘하게 돌려서 썼죠. 어느 정도 그렇게 맥락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요. 제 남편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차이를 두었거든. 그래서 양쪽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폭탄을 던지고 저를 전혀 챙겨주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니 당신이 그런 거야. 내가 외도했다는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냐고 회사에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증거가 없으면 이런 정도까지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성질을 부리는 게 어째 되고 소리를 질러대. 내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왜 내 앞을 가리려고 작정했어? 제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 나 그 사람 진짜 사랑해. 우리는 만날 때가 안 돼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 우리 둘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혼해줘. 내가 이혼만 하면 돼. 그 여자도 이혼 안 했더라. 당신은 몰랐지? 그 여자도 지금 이혼하는 중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당신은 왜 사이에 끼어들어?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유부남, 유부녀들이 자주 하는 짓이니까. 그래. 그 사랑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더라. 남이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기가 막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증거로 상대방과 상대방의 엄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했어. 상대방은 소송을 받았는지요?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연락을 했고 우리가 함께 신나게 놀 때는 언제인지 지금은 와서 사과한다 해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마 상대 여자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싸웠는데 남편도 나에게 전화해서 그 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빌었어요. 상대 여자는 계속 소송만 요구하면서 이것저것 조건을 내걸고 나에게 상황을 해봤지만 누구에게 이득이 되어야 소송을 철회할 것이냐고 하겠어요. 나는 합의 없이 판결로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돈 때문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겠죠. 상대 여자 얼굴도 못 보게 다니는 게 목적이었어요. 판결이 나고 학교에 연락해보니 교수직에서 파면당했다고 했어요. 내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회사에 소문이 퍼져 대기 발령이 나버렸죠. 그러니 결국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자녀 상황에 대해 잘 모르셨는데 제 아들이 내일 한국으로 오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막 이혼 도장만 찍을 수 있게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교수 면의를 보자 시어머니께 웃으며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어머니와 공항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어요. 해외에서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워서 잠깐 머리가 아팠다. 내가 잘할 테니 한번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한 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꼬셨던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꼬신 거예요. 자기가 곧 이혼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당신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했었지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웠어서 그걸 실현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있잖아. 이제는 제가 아빠로서도 제대로 할 거예요. 이제서야 당신이 아빠 역할을 할 거 있어요. 뭐가 그런가요? 어머니가 당신과 이혼하라고 난리를 쳐서 이혼 소리도 다 만들어 왔어요. 당신은 그냥 예전처럼 나한테 돈이나 보내주면 내 아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요. 남편이 싹싹 빌면서 잘못하는 상황을 보니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가 남편과 함께 갔다가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제 발목을 붙들고 있는 남편 좀요. 데려다 주세요.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한테 빨리 사인하라고 전해주실래요? 시어머니가 보기에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싹싹 비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어 이혼해 준다잖아. 이혼하고 그 만나는 교수랑 결혼하면 되는 거지? 엄마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엄마가 뭔데 이혼하라고 부추겨 내가 이혼해야 그 여자랑 살 수 있다며 왜 엄마한테 성질이야? 그리고 너 승진도 했잖아. 왜 이렇게 내 마누라한테 쩔쩔매?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푹 속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잘못 들으셨죠. 시어머니가 답답하셨는지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하니 남편이 소리를 백질러 버렸습니다. 엄마, 나 대기 발령 났다고. 나 바람 양고 회사에 소문 다 나서 나 이제 회사에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지게 무슨 일이냐며 한탄하셨죠. 너만 믿으라며 교수 며느리 데려와 준다며. 이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랑 산다고 가버려서 이제 나랑 연락도 안 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놀라서 더 이상 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나며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2,500만 원의 돈을 받았는데 남편에게는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혼란을 일으켰던 사실까지도 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버리기로 결정하였으니 재산 분할은 남편과 제가 공평하게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될 것도 없었어요. 결혼 생활을 5년밖에 하지 않았고 결혼할 때 집값도 반반으로 낸 것이니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반반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듣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그러니 나를 봐라. 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니 어머님의 말씀이라도 들었어야 해. 이혼해야지. 어머님과 제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다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빌게 어리석게 우리 아들이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게 왜 내 탓이죠? 어머님, 아들이 해외 파견을 나가면서 제가 혼자 애를 키우면서 내주어야 할 때 신나이가 바람을 날렸거든요. 이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참을성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바람 피는 자 두 번은 못 되겠죠. 그런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매번 저한테 내주라고만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남편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랑 제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 때문이면서도 이혼을 했어야 했죠. 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모조리. 양육비는 받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저를 버리고 상사로부터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회사에서 대기발령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할 만큼의 실력은 있는데 저희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퍼져 남편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회사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되던 어느 날 남편이 한 번 연락을 줬었죠.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네요. 감사는 괜히 제 때문에 몰라도 될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저가 다 죄송하죠. 그때 이혼하다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만나고 있던 남자가 몇 명인지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수라던 상관은 만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데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쪽도 업계 소문이 쫙 나서 다시는 교수증을 못할 것 같아 보여요. 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는 도움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시간 문제였을 것이니까요.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